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오늘 아침 일어나서 집을 나섰는데 동네 시장이 사라져 있습니다. 어제까지 채소를 팔던 아주머니, 생선 좌판을 깔던 할머니, 중국산 운동화를 늘어놓던 젊은 여자. 전부 사라졌습니다. 시장 자리에는 텅 빈 콘크리트 매대만 줄지어 있고 그 위로 먼지가 쌓이고 있습니다. 지금 북한에서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2025년 기준 북한 전역에 약 500개의 장마당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이 장마당에서 장사를 하려면 45세 이상의 여성이어야 합니다. 직장이 있으면 안 됩니다. 가정주부, 이른바 부양 여성이어야만 폭 80cm짜리 매대 하나를 차지할 수 있습니다. 30대 여성은 안 됩니다. 딸이 아픈 엄마를 대신해서 나오는 것도 안 됩니다. 하루 장사 시간은 겨우 3시간. 그마저도 매일 2번씩 관리원이 돌면서 나이를 확인하고 판매증을 검사합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이 영상에서는 1990년대 고난의 행군 이후 북한 주민들의 생존 그 자체였던 장마당이 지금 김정은 정권에 의해 어떻게 조여지고 있는지, 그리고 그 끝에서 2,500만 북한 주민의 삶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를 이야기하겠습니다. 이야기의 출발점은 1990년대입니다. 소련이 무너지고 중국이 개혁개방에 들어가면서 북한에 들어오던 원조와 무역이 급격하게 줄었습니다. 배급이 끊겼습니다. 하루 700g이던 식량 배급이 300g으로 줄고 나중에는 아예 사라졌습니다. 1995년부터 2000년까지 북한 주민들은 이 시기를 미공급 시기라 불렀습니다. 공식적으로는 고난의 행군. 수십만에서 수백만 명이 아사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국가에 대한 경제적 의존도가 떨어지고 주민의 통제력이 약해진 것입니다. 김정은 정권은 이것을 위협으로 보았습니다. 전환점은 2020년입니다. 코로나 팬데믹이 시작되었습니다. 북한은 즉각 국경을 봉쇄했습니다. 중국에서 들어오는 물건에는 바이러스가 묻어 있다. 이 논리로 수입을 차단했습니다. 무역액이 급락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국경 봉쇄가 단순히 방역 때문만은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2020년 8월 김정은은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아시아프레스가 입수한 절대 비밀 문서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나라가 수입병에 허덕이고 있다. 너무 쉽게 중국산 상품을 수입하는 현상을 없애야 한다. 국산화를 추진하라 수입병. 김정은이 직접 쓴 표현입니다. 중국 경제에 대한 의존이 너무 깊어졌고 그것이 곧 중국의 영향력이 된다는 것, 무역의 95% 이상이 중국과의 거래였으니 경계심이 생긴 것입니다. 그리고 더 본질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시장이 주민들에게 경제적 자율성을 줬고 그 자율성이 국가 통제력을 약화시키고 있었습니다. 이 통제력을 되찾겠다는 것, 이것이 김정은 정권 반시장 정책의 핵심이었습니다. 이때부터 북한의 유통구조가 근본적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핵심은 3가지입니다. 첫째, 국영상점이 장마당을 대체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무역회사가 중국에서 물건을 들여오면 돈주가 도매를 하고 장마당 상인이 소매를 했습니다. 민간이 유통을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무역회사가 국가 승인을 받은 물건만 수입합니다. 수입품은 국영상점으로 갑니다. 국산품도 국영상점으로 갑니다. 장마당 상인이 물건을 팔려면 국영상점에서 도매로 사와야 합니다. 국영상점이 도매와 소매를 모두 하게 된 것입니다. 장사 시간은 하루 3시간으로 단축되었습니다. 신의주 기준으로 여름에는 오후 4시부터 7시, 겨울에는 오후 3시부터 6시까지입니다. 매일 2번씩 관리원이 나이를 확인하고 판매증을 점검합니다. 시장 이용료인 장세도 올랐습니다. 농수산물 매대는 하루 2,500원, 일반 상품은 3,000원에서 5,000원을 내야 합니다. 물건을 판매할 때는 어디서 들여온 물건인지, 판매 가격은 얼마인지를 반드시 등록해야 합니다. 출처가 불분명한 물건은 판매가 금지됩니다. 이 3가지 변화가 합쳐지면서
장마당의 풍경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위성사진이 이를 증명합니다. 자유아시아 방송 RFA와 미국의 민간위성 분석가 제이콥 보글이 확인한 결과 평양 인근 천리마 거리에 있던 비공식 시장은 2019년까지 흰 천막 상점들이 길게 늘어서 인파로 북적였습니다. 그런데 2024년 위성사진에서는 모든 상점이 철거되었고 거리에는 아무도 보이지 않습니다. 강원도 원산시의 길거리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2019년에는 도로 양쪽으로 상점과 사람들이 북적였는데 2024년에는 주택 건물이 들어서고 시장의 흔적은 사라졌습니다. 돈주의 몰락도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아시아프레스는 돈주의 70에서 80%가 몰락했다고 분석합니다. 과거 무역회사와 손잡고 중국 물건을 도매하며 부를 축적했던 사람들. 이들은 코로나 이후 국가주도 무역체제로 전환되면서 재량권을 잃었습니다. 물건을 마음대로 수입할 수 없게 되었고 유통을 국영채널에 빼앗겼습니다. 한때 북한의 재벌이라 불리던 이들이 사실상 시장에서 퇴출된 것입니다. 그 행위가 30년 뒤 사형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026년 2월 가장 최근의 소식입니다. 김정은 정권은 이제 개인 재단사까지 단속 대상에 포함시켰습니다. 솜씨 좋은 사람이 천을 사서 옷을 만들어 파는 것, 이것도 금지입니다. 적발되면 벌금을 내거나 재봉틀 같은 생산 설비를 몰수당합니다. 허용되는 것은 옷의 치수를 수선하는 정도뿐입니다. 옷을 만들어 팔고 싶으면 상업관리소 산하의 옷가공간에반에 등록하고 국가가 정한 가격으로 팔아야 합니다. 매출의 5에서 8% 이상을 수수료로 국가에 납부해야 합니다. 함경북도의 취재 협력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국가는 어떻게든 개인이 돈을 버는 것을 막으려 하고 있다. 그렇다면 김정은 정권은 왜 이렇게까지 하는 것일까요? 단순히 돈을 빼앗으려는 것일까요? 물론 유통을 국가가 장악하면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윤을 국가가 가져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더 본질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김정은 정권은 코로나 팬데믹을 기회로 삼았습니다. 5년에 걸쳐 반시장 정책을 시행하면서 경제 장악력, 사회 통제력, 주민 통제력을 어느 정도 회복했다는 것이 아시아프레스의 분석입니다. 장마당이 축소되자 장사꾼들은 기업소에 돌아갔고 조직 생활에 참가하는 비율이 회복되었습니다. 국가가 운영하는 양곡 판매소를 통하지 않으면 식량을 구할 수 없게 되었으니 사람들은 국가가 하라는 대로 해야 하는 경향이 생겼습니다. 사상 통제는 절대 양보하지 않으면서 먹고 사는 문제에서만 아주 조금 숨통을 틔워주는 방식. 국책연구기관의 한 관계자는 이를 북한식 생존 통치술이라 표현했습니다. 1990년대 굶어 죽지 않으려고 사람들이 길가에 물건을 펼쳤습니다. 그것이 장마당이 되었고 20년 넘게 2,500만 북한 주민의 생존 기반이었습니다. 김정은 정권은 이 변화를 체제 위협으로 보았습니다. 코로나를 계기로 국경을 닫고 무역을 국가 주도로 바꾸고 국영상점을 키우고 장마당을 줄였습니다. 식량은 양곡 판매소에서만 살 수 있게 했고 장사 나이를 45세 이상으로 제한했고 시간을 3시간으로 줄였습니다. 무허가 유통은 사형까지 가능하게 했습니다. 북한 내부의 한 취재 협력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새롭게 장사를 해서 돈벌이를 하려는 시도를 포기했습니다. 국가가 뭔가 해줄 것이라는 근거 없는 기대감을 이야기하는 주민들이 많아졌습니다. 장마당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마당과 함께 북한 주민들이 스스로 먹고 살 수 있었던 마지막 공간도 사라지고 있습니다.